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답답했을 수도 있었던 이번 주말, 또 누군가에게는 좀 조용했던 주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그랬던 주말을 지나서 새롭게 한 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답답했던 우리의 속 뚫어줄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다소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11월 방한 무산 소식이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태까지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이슈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우디의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에 11월 중에 방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게 11월 방한이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이제 에이펙 회담에 참석을 하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아마 일본만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는 게 우리나라 요청이 아니라 사우디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커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사우디 수교가 올해로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이런 60주년에 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사그러들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에너지, 건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방산, 원전, 수소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제 산업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우디의 탈석유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북서부 지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44배 정도의 서울시 규모의 44배 정도의 그 대규모 이런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수조 그러니까 이게 공사 그런 이제 발주 양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거를 국내 기업에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전 건설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지금 상당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이를 국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왕세자의 이제 방한 소식이 무산이 되면서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방한 무산이 이제 사우디의 이제 신외교 정책의 영향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사우디 간의 최근에 이제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단 그 우방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문이 취소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섞인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우디 관련된 이제 여러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이 됐다라고 해서 뭐 아예 뭐 방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예 취소가 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와의 이제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또 시기가 맞는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번에 나온 얘기로도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관련주들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와도 큰 움직임 받지 못하다가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그 네옴시티 관련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무산 소식이 좀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뭐 좌초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하게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좀 급등했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뭐 유신 같은 종목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 한미글로벌은 지난 금요일에 14%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그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현재 주가 추이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사우디 왕세자의 이제 방한 무산 소식으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방한 관련돼서 그동안 이제 여러 관련주들이 이제 좀 주가 상승이 높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당연한 그 어떻게 방문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만큼 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침 장 초반에 그런 이제 급락 분위기는 뭐 여전히 이제 하락폭은 키운 상황이지만 아침보다는 그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 왕세자의 이제 방한 무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런 관련된 주가를 이제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당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전히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러한 그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단 수혜주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 내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프로젝트의 PM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사우디 내에서 프로젝트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PM 수주 가능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사우디의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스키 리조트뿐만 아니라 스키장 스키 관련 동계 올림픽 관련된 아시안 게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된 그 과거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그 이제 올림픽 관련된 시설을 PM 담당을 했었던 한미글로벌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폭은 좀 컸었는데 지금 조금 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외에 히림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옴시티의 뭐 프로젝트 PM 이제 수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가 조금 조치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신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옴시티의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올랐었는데 오늘은 그 하락폭이 상당히
그 건설 내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뭐 사우디 내에 지금 강간 공장을 합작 형태로 해서 지금 건설 준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준공을 통해서 그런 이제 강간이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유럽 지역에 이제 판매를 우선적으로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강간에 대한 그 생산량이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해도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강간 공장이 신설이 됨으로써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뭐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과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 봉우리가 높았던 만큼 그 골도 같이 좀 깊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한다면 낙폭을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조금은 다뤘었는데 그때 뭐 건설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건설주 내에서도 그래도 좀 네옴시티 관련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사우디 왕세자와의 이 지금 정상회담이 아예 좌초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여지가 있다라는 답변도 나왔었는데 자. 지금 G20회의도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네옴시티 관련주를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기존의 전략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양자회담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이 프로젝트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향후에 뭐 자기네가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그 펀드멘탈적으로 보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뭐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와중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테마주 성격은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 뭐 지금 네옴시티도 청사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는 국내 뭐 팀코리아라는 이제 명칭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다음에 SM 등이 합작을 통해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의 그런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옴시티가 단순히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 내의 문화환경 조성까지 포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다른 그 프로젝트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 뭐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네오시티 관련된 종목에 이제 투자 비중을 너무 높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사우디 간에 이제 그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지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뭐 수주가 조금씩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관 도로 관련된 뭐 그런 수주가 조금씩 뭐 중국 업체가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네옴시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상황을 감안을 하면 지금 현재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니까 발주가 이루어지고 수주와 관련된 사항이 좀 더 임박했을 때 아마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가 원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수주를 한 이후에서도 충분하게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주가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뭐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갖고 있되 성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있는 것보다 뭐 비중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상사, 뭐 패션, 리조트, 일단 바이오까지 다양한 이제 산업군을 이제 영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해외 수주 금액이 3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요. 뭐 지난 8월에 이제 카타르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도 뭐 8천억에 수주하는 만큼 계속 수주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해외 관련된 수주가 작년에 뭐 해외 수주 금액인 7조 6천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우디 투자부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개발 산업과 그다음에 관련된 인프라 확장 공사에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네오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주택 관련된 사업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계속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도급 순위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 개발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이제 재생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된 인력을 보강을 함으로써 관련된 부분의 수주 부분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공장에 계속 이제 신설이 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물량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 지금 증설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계약 금액을 증액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해외의 이제 계열사의 사업장들의 공장이 진설이 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 일단 지금 뭐 악재라면 악재인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성급하게 접근하실 건 아니고요. 관심은 갖고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삼성물산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테마주 성격으로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확실한 부분들 보여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 같이 좀 짚어봤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번 방한 계획 불발로 인해서 K 원전 수출까지도 또 불똥이 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원전 수주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가 좀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원전 2기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원전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지금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원전을 향후에 건설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아마 관련된 경쟁을 지금 주요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전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게 대규모 이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전 초기에 있어서 일단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기선제압의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면서 뭐 원전이나 아니면 뭐 2030년 그 엑스포 관련된 요 지지 의사를 이제 표시할 만큼 이제 초기에 기선제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에 대한 이제 기술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UAE의 실질 그러니까 원전을 실질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 유일한 이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막 지역 내에서 지금 원전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런 사막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수주 분야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계속 그 산업 관련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마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원전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원전 수주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원전 수주가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의 수주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진행 과정에 맞춰서 원전 관련주도 그러니까 포트에 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도 크게 뭐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저희가 좀 크게 둘러보기는 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저희가 지금 건설도 다루고 원전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왔었는데 향후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좀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네, 뭐 전력 설비 관련돼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전력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가 일부는 좀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력 설비가 변경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기존과는 이제 다른 그런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설비가 계속 신규로 발주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관련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과 관련된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있고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주 지역 내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전력 관련된 설비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대표주로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왔었는데 오늘 전해졌던 소식,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방한이 무산됐다라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기대감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일회성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좀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건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양대 시장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소매판매 지표 발표, 그리고 영국 재무장관 교체, 그리고 금융주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해줬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됐고 기술주 위주로 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미국 그 9월 CPI 이후에 상승해줬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장 마감까지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미국 그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연준에 대한 기축 우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매크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힘을 못 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들 중국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인데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가 약세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자체가 유입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만약에 코스피가 2200선만 좀 지켜준다고 한다면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V자 반등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 부분을 잘 잡아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뭐 수익을 챙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이러한 그런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바닥권을 좀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어느 정도 반등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섹터들과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종목을 선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주말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돼버리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카카오 서비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투자 본격화 기대감에 지금 통신 관련주들,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러시아의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역시나 시장에서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관심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철 비축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지난주 목요일에 거래가 재개가 됐었죠.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좀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라젠 장중에 17%대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NK맥스 신제품 출시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터넷, 유니온 머티리얼, 이루온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이루온, 신라젠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가능성 지속 이슈 뽑아주셨는데, 자, 관련 특징주로 유니온 머티리얼 뽑아주셨네요. 유니온 머티리얼,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RLS 같은 이렇게 히토류 이슈에 의해서 반응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급등락을 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할 때는 정말 진짜 천장 뚫듯이 그렇게 상승해 주는데 또 빠질 때도 뭐 지하로 가듯이 이렇게 좀 무섭게 빠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우에 수익도 크게 나겠지만 오히려 손실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고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잘못 잡으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씩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에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이제 사도 될 자리야 그리고 따라 들어갔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간 자리가 고점이 돼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는 매수하기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슈가 나오는 시점이 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급락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안 좋고 물론 미중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예 입절을 하시고 다른 섹터들을 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크게 오른 모습들 속에서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지금 특징주로 이루온 뽑아주셨는데 이루온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애플페이 이슈로 늘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과연 고로 의견을 정하셨을지 스톱으로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루온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 그리고 5G 관련 이슈도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애플페이 관련 이슈입니다. 애플페이가 지금 올해 12월 달 서비스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애플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애플페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쨌든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애플페이가 실제적으로 뭔가 서비스가 될 때까지 아니면 그 전 이렇게 강한 시세를 한 번쯤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중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의 서비스가 여태껏 안 됐었는데 이제 아이폰 14 출시와 더불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한이 많이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5G 투자 이런 건들도 있지만 애플페이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로 품고서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추가 시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가량 올랐는데 사실 지금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5G 쪽은 하도 뒤통수 맞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5G 쪽은 좀 손 안 댈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몇 년 전에 진짜 엄청난 랠리가 왔다가 그 뒤로 정말
반등하지도 못하고 계속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론 같은 경우는 그 5G뿐만 아니라 저는 애플페이에 좀 손을 들어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국내 서비스가 되는 시점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 종목을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무리하게 비중 많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비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소량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진짜 조정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조정이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와 그리고 애플페이까지 뉴스가 더해지면은 한 번쯤은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그때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로원이라는 종목을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론 지금 5G 투자라든지 애플페이 다중 호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5G나 애플페이 계속해서 뭐 투자가 늘어난다, 시행이 된다, 만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늘리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론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부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라젠 마지막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신라젠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이 종목 일단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3거래일 동안 70%가 올랐는데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 시총 1위라는 기염을 토했던 그 종목이었고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항암제, 팩사백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 15만 원이라는 그 엄청난 주가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라는 기염을 토하다가 결국에는 만 원대로 추락했고 그러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뭐 상장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그날 바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70% 정도라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이라면 큰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는 시그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바이오, 신약 그리고 항암제 관련해서는 임상이라던가 어떤 그 유의적인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 주가가 사실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항암제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고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주주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뭐 끌고 가실 수도 있고 거래 정지가 된 기간까지도 버텼다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회사에 대한 그런 팩사백 관련해서 그런 이슈를 기대하고 들고 계시는 거고 거래 정지 기간 동안도 잘 참아오셨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 한번 제가 파헤쳐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는 어떻게 말릴 수 없겠으나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되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익절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라젠 단기간 급등했던 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33% 오른 221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지난 금요일 팔자로 돌아섰던 개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개인 매수세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국인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매수 전환해서 계속해서 매수 규모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로 10일 연속 사자세입니다. 다만 기관 오늘 장중 내내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3,043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IT 대표주의 움직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와 배터리 공급 협상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61% 오른 68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 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개인 사자세가 훨씬 더 강한데요. 개인 현재 40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LNF도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카카오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빠지는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분들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겁을 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사들도 주말 사이에 블랙 먼데이다 뭐다 이미 벌써 설레발을 다 쳐놨죠.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미리 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빠질 거다라고 대놓고 하면 원래 이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움직이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은 플러스가 났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유일하게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플러스가 났고요. 일본 시장은 1%대 마이너스, 홍콩, 대만도 장중에 내내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지금 뭐가 상황이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아침서부터 플러스가 났다라는 것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약세인데 우리나라도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코스닥 해봤자 0.5% 올라간 거고, 코스피도 0.3%밖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오늘 박살이 날 줄 알았더니 버텼다라 그래서 장이 좋아지거나 뭔가 지금 호재가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선수들 초단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습니다. 초단타예요. 굉장히 짧게 잡고 먹으면 팔고 떨어지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는, 지금 그래서 선수들의 영역인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이라고 얘기했었던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 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또 꺼내들면서 미국 시장이 전날 빠졌을 것만큼 계속 얘기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 플러스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돌려놓는 모습은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징조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아직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걸 보고 초보자들은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계속 하루 건너서 뭐 예전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랬던 증시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찬물, 더운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인데, 그래서 오늘 종목도 움직인 것들 보면 다 테마주들인데요. 뭔가 장에 호재가 터져서 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아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련주라든지 시스템 통합 관련주들, 얘네들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들은 SK CNC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나의 인프라로 모두 다 이쪽으로 다 쏠려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 하면서 뭔가 이거를 뭐 나눠야 되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인프라를 좀 다각화 뭐 그런 이제 독점이라는 이제 부분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게 있었고, 이게 뭔가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반사 이익 기대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미국과 또 중국의 또 강력한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된 또 이제 무역 분쟁, 뭐 내지는 이제 히토류 통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줄 게 또 우려감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또 제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주니까 또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주를 움직인 거랑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우려감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우려감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 이런 걸 움직이는 건데 다 테마예요, 테마.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그거에 대한 계속 확전하면서 뭔가 계속 얘기를 더 부풀리질 않으면 떨어집니다. 과거에 이제 그 천연가스 관료처럼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하여튼간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 단타 시장이고, 아직 시장은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자른 시장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히토리 관련주인데, 앞전에서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일단은 중국이 히토리를 통제를 하면서 그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등등 급등을 했거든요. 지난주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박스가 매매니까 팔고 내려오면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그래서 또 파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마자.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올라갈 때마다 팔아내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 얘도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데,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건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이런 이제 이 얘기들과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독점이 이제 심화된 상태에서는 시장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에서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도를 뭐 대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움직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려면 안 된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당분간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지만 장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질 못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3월 8일 날에 있었던 대주산업.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제 그저께에서 보면은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나오고 이제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섹터가 대부분 2차 전지라든지 좀 전에 있던 데이터 관련주라든지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들 위주로 움직였고, 통신 장비라든지 아직 뭐 사료 쪽 움직임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장이 떨어지면은 또 금방 또 떨어지니까 관망하시거나, 어쨌든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반등 줘봤자 어차피 다시 떨어질 종목이니까 지금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장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좀 미국 시장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시장 점수는 75점 미, S포인트도 약간 관망의 느낌으로 75점 미. 그래도 은행주들은 흔들림이 좀 작거나 잘 버텨주는, 재미는 없어요. 떨어진 게 없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잘.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올라주는 모습 보였지만 계속해서 미국 뉴욕 증시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방금 이정수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뉴욕 증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들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밤 9시 반에 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게 되죠. 이 부분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